네, 요즘에는 장내뿐만이 아니라 장외 시장이 그야말로 뜨거운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최소 10개 기업의 공모 청약이 실시되면서 이 공모주의 투자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이 공모를 앞둔 기업에 잇따라 증권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시장 과열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참 열기가 뜨거운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나 봐요. 오늘의 준비된 내용 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열되면서 이미 정부에서도 은행의 대출 규제를 시작했고, 증권사에서도 고객 우대, 주식을 좀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한 우대 고객을 또 높였습니다. 현재 가열되고 있는 양상에서 혹시라도 개인들의 피해가 나올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장외 주식 이슈를 한번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촌치킨이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보유한 교촌치킨이 직상당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미스터 피자가 우회 상장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상당한 케이스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 더본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45조를 돌파했습니다. 늘 가열을 우려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전체 주식의 0.1%, 그것도 우리 사주입니다. 0.1% 지분이 움직이면서 가격을 12만 원, 13만 원, 시가총액 45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절대적인 은행들의 빅4를 다 앞선 시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를 시장에서 사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로 전체 지분의 가격을 지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래프톤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0만 원을 돌파했는데 기본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팔고 남은 돈들이 동종업종인 이 게임사 크래프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당히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위험합니다. 이제는 이 선에서는 냉정하게 3분기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적정 시총을 8조를 예상을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가로 봤을 때 한 4조 8,500억입니다. 상한가만 가더라도 따상만 가더라도 8조는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모주 시장 10월 4일, 5일 있을 이 공모주 시장이 또 가열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격이 높습니다. 13만 4천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의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공모주의 우대 조건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60조, 50조 이 정도까지는 모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주가 상장 후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주식이 위험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장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상장 후에 따상으로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하다가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카카오 게임즈가 그러지 않습니까? 연속 따상의 상한가에 지금 적정 주가 6만 5천 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이고, 두 번째는 상단과 동시에 공모가가 누가 짓눌립니다. 하한가라든가 하한가 계속 상장과 동시에 짓눌리면서 이틀 후부터 상한가로 치고 올라갑니다. 어느 한 일부에서 주식을 매집할 수도 있겠지만 적정 주식을 흔들어 놓으면 공모에 참여한 개인들 다 팔게 돼 있죠. 팔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이게 대표적인 미투쟁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 상장 후 관심 없는 거. 회사도 관심 없고 주주도 관심 없이 그냥 평온하게 가는 이 3가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요즘 가장 크게 첫 번째는 따상으로 급상승 후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때문에 공모주가 상장되고 난 후에 따상이 무너진다면 한 번쯤은 매도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가 무조건 성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모주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에 오고 있습니다. 장애에서 주식을 구입하면 마치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 주식도 일부만 가고 있고요. 앞서 말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공모주가 가자마자 따상을 가거나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주식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공모주 주식 못 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주식에서 사서 요 근래 9월 14일과 9월 16일 상장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오플스가 장애 가격이 3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장되고 했는데 19,950원. 반토막 가까이 밀렸습니다. 9월 16일 앞타 사이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35,000원짜리 장학 가격이 있는데 상장되자마자 27,7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모주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장외에서 주식을 구입해서 상장 후 이익을 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왔을 때는 위험하다는 것을 이 두 종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은 특히 거래소 코스닥과 달리 더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바이오 관련주들 있잖아요. 상장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8월 달에 가야 될 바이오 회사, 9월 초에 가야 될 바이오 회사들이 9월 말과 10월 초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본적으로 공모주가 가열되면서 바이오에 대한 상장 심사가 강화되고 있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피플바이오입니다. 이 피플바이오가 2020년 실적 증차 판매 계약령에 대한 새로운 정정 요구가 들어와서 맞췄죠. 맞추고 10월 초에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현재적 가치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설명한 것은 거의 실적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기본적으로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적 가치라는 것도 현재적 가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는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가장 핫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고 난 후에 그 자금들이 나와서 장애에 몰리고 있으나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이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주식이다 보니까 동종회사의 주식 중 크래프톤에 몰리고 있습니다. 뭐 크래프톤의 실적은 좋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은 개인적으로 밀렸다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 학습업감이다. 게임 주식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또 크래프톤에 몰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현재 이 크래프톤에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냉정하게 한번 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상장 지원 가능성도 대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으나 혹시 개인들이 지금 고가인 160만 원, 170만 원에 크래프톤 주식을 편입해서 혹시라도 낭패를 볼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는요. 모바일 게임 누가 만드냐면 펍지와 텐센트가 둘이 공동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펍지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판권은 바로 이 텐센트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텐센트가 9월 20일부터 미국의 제재 회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웨이라든가 또는 틱톡 이런 제재 회사에서 이제 9월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위챗, 우리나라 말로 카카오톡이죠. 이 텟을 사용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막았다는 것은 미국이 이 텐센트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국내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판권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판권은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나머지 전체 글로벌적인 판권은 텐센트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차적으로 현재 적신호가 들어서 바로 인도와 중국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에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중지됐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매출액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오른 사람들은 한 발짝 뒤로 봐야 합니다. 인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도라는 시장이 얼마만큼 크래프톤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냐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곳이 인도입니다. 1억 8천만 명이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고 월간 사용 이용자가 4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배틀 크래프톤에서는 아시아권의 매출액이 1.1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크래프톤에서. 근데 인도 시장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펍지가 텐센트로부터 인도의 서비스권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게임은 텐센트와 펍지가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반중 감정으로는 쉽게 다시 허가를 내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무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름으로써 국내 인터넷 게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텐센스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바로 이 텐센스입니다. 이 크래프톤의 2대 주주도 이 텐센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넷마블의 3대 주주 이 텐센스입니다. 이 텐센스가 이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SK라든가 또는 여타 삼성이라든가 이런 반도체가 하웨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텐센트 규제사항은 단순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지켜보고 이 크래프톤 주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또한 이 폭력권이 이 폭력적이죠. 이 뭐 폭력권이라는 표현을 잘못 정당하겠습니다. 폭력성이라고 폭력성 이 폭력성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이름으로써 기본적으로 아랍권에서는 속속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라크라든가 또는 네팔 이런 나라에서 제재가 들어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크래프톤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것이 바로 매출처가 불무명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매출이 지금 86%를 차지했는데 매출처 자체가 저는 오리분정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히 그렇습니다. 현재 얘들이 지금 크래프톤 쪽에서 발표한 쪽을 보시면 미국이 29%, 일본이 15%, 사우디가 8.8%, 인도가 1.2%, 중국은 제로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 안 되고 있다. 사실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절지구생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파노, 영업 허가권이 안 나오는 것이죠. 파노가 나오지 않으면서 2019년 5월 달에 철수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달에 철수하면서 동시에 텐센트에서 합평전공이라는 회사 게임을 발표하죠. 합평정령이라는 게임을 발표했는데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한 배틀그라운드와 서비스는 절지구생의 레벨이라든가 똑같은 모델, IP 이걸 그대로 가지고 넘어왔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크래프톤과 중국에 있는 텐센트는 서로 부인하고 있죠. 전혀 다른 회사라고. 그러나 이 합평 정령이 매출액이 2조를 넘어가면서 올 상반기 크래프톤 매출액이 급증했습니다. 크래프톤이 과연 어디서 돈을 받아올까요? 서로 간에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합평 전공이 우리가 서비스한 게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을 상장할 때는 재무적 투명성을 공개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완성됐을 때 크래프톤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3분기 실적을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양상의 카카오 게임즈를 매도한 자금들이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는 크래프톤의 지수로 매입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